잠시만요. 잠시만 인터뷰입니다. 어제 홍콩에서 송환법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진행됐죠. 홍콩 당국이 행진을 불허한 가운데 170만 명이 모였는데요. 다행히도 우려했던 경찰과의 충돌은 없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우리 경제에 악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인데 전문가와 함께 홍콩 사태 전망 그리고 우리가 대비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잠시만 짚어보겠습니다. YTN 라디오 3분 차이나를 통해서 매일 살아있는 중국을 전해주고 계신 분이지요. 임재근 한국외대 글로벌 문화 콘텐츠학과 교수 전화로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홍콩 시민들이 5가지 정도의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핵심은 역시 송환법 문제인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송환법이라는 거는요, 중국어 한자로 얘기하면 도범조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도망한 범죄인에 관한 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범죄인 인도법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왜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면은 범죄인 인도조약이라는 게 있어서 현지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고 또 인도를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예. 이게 대부분 두 나라 사이에 조약이 체결된 경우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홍콩하고 중국은요, 한 나라지만 다른 체제, 그러니까 보통 일국양제라고 말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런 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습니다. 네. 송환법은요, 이런 조약이 없더라도 홍콩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중국 대륙으로 말 그대로 송환할 수 있게 하겠다는 법안입니다. 근데 홍콩인들이 걱정하는 거는요, 중국 당국을 비판하는 정치적 활동이나 사상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범죄인이라고 규정을 해가지고 마음대로 중국 대륙으로 보낼 수 있는 상황. 그것 때문에 이제 사상의 자유라든지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위축되고 제약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그 시민들의 요구사항 중에는 총선거와 참정권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홍콩 시민들이 그 과거 한국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큰 것처럼 중국하고 관련해서도 본인들도 좀 선거나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건가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콩 시위대가 지금 모두 5가지 항목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송환법 철폐가 당연히 으뜸 요구사항이고요. 홍콩 당국이 지금 시위대를 폭도라고 규정했는데 그렇죠. 이걸 철회해라. 그다음에 이번에 시위 중에 체포된 시민들을 석방해라. 그리고 시위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 방식에 대해서 조사하자.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는 다 이번에 시위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근본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 마지막 사항이 뭐냐 하면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콩 행정장관에 대한 직선제 요구입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는 홍콩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콩 사람들이 직접 자신들의 지도자를 뽑고 그럼으로써 공산당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존중하는 그런 홍콩을 만들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요, 홍콩을 점차 일국 양제에서 일국 일제로 만들어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생각과 홍콩의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제 중국 중앙정부가 무력 개입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들이 많았었는데 다행히 유해 사태는 없었습니다. 근데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이 홍콩 시위가 그렇게 큰 위기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애써 약간 이 수위나 이런 것들을 좀 폄하시키는 듯한 발언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홍콩 문제를 두고 중국 내부의 각각의 정치 파벌이요, 다른 입장을 낼 수는 없습니다. 홍콩은 중국의 일부이고 중국은 하나다라는 가치는요, 중국 대륙에서는 절대로 거스를 수 없는 명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요? 네, 하지만 홍콩 문제를 대응하는 방식에 있어서는요,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막무가내로 무력으로 진압하는 강경한 선택을 하는 것이 꼭 능사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네. 왜냐하면 힘을 잘못 썼다가는 그 힘에 의해서 자신의 권력 기반이 거꾸로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력 진압 같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야 되고요. 또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만,
문제는 이제 홍콩 시민들의 뿌리 깊은 분노를 어떻게 잠재울 수 있는지가 바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이번 홍콩 문제를 만약에 잘 마무리한다면 오히려 그 자신의 권력 기반을 훨씬 더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네, 근데 홍콩 시위대는 불평등을 해소해야 된다라고 한 이런 목소리를 주장하기도 했다고 지금 CNN에서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네네. 바로 그 일본발 악재, 미국발 악재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홍콩발 악재까지 우리가 걱정이 되는 상황이냐. 저렇게 불평등을 기본적으로 내세우게 된다면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네네. 지금 궁금한 건 사태가 장기화하거나 격화되게 되면 홍콩을 통해서 중국에 투자하는 우리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거듭 말씀드리면 이제 무력 진압 같은 거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은요, 홍콩은 물론이고 중국 대륙 경제가 아마 휘청할 겁니다. 네. 이번 상황을 두고 이제 1989년도에 천안문 사태를 가지고 많이들 견주어서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때 상황을 보면 천안문 사건 이후에 유혈 진압이 있고 난 뒤에 중국 경제가 이제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특히 이제 홍콩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출 대상국 중에 4번째를 차지하는 중요한 지역이고요. 반도체나 전자기기 같은 것들이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대부분 홍콩이 중간에서 중국으로 중개 무역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하고 직접 무역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피해서 홍콩을 경유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홍콩의 정치나 사회 상황이 계속 불안해지면 홍콩에 대한 수출은 물론이고 또 서양 여러 나라들이 아마 대규모 투자 자본을 회수해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홍콩 경제는 물론이고 중국 대륙 경제까지 이제 타격을 크게 받을 거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도 아마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홍콩 사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두들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대근 한국외대 글로벌 문화 콘텐츠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노영의 출발 새아침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뉴스 혹시 요즘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리얼돌 뉴스입니다. 이게 그냥 취향인지 아니면 우리가 논의해야 될 새로운 인권 문제인지 잠시 후 2부에서 리얼돌 이슈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다.